꼼꼼하게 비교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자가 2만 명이다. 그럼 남자는 18,000명 정도. 이거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그걸 비교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그런 식으로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꼼꼼하게 비교해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지우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령별 인구 구조. 동그라미 보면 인구 피라미드 있죠. 자, 우리가 인구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자, 아마 인구 구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3문제 나올 것 같아요. 자, 요즘 신문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 낮다고 되게 날마다 뉴스에 나오세요. 알아요? 네. 맨날 나오잖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인구 피라미드랑 관련해서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인구 피라미드의 간단한 구조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거지만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세로 축은 뭐냐면 나이, 연령이에요. 자, 한 사람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5살 단위로 끊죠. 그 다음 아래쪽을 이렇게 봤더니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고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위로 갈수록 이렇게 가늘어지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닮았다. 인구 피라미드라 그러죠. 오케이? 자,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인구 피라미드라 그래요. 자, 설명해야 되는데 스미 때를 가르칩니다. 미안해요. 여친이 지금 풍경 먹었어. 자, 아니가 해야 될 것 같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볼 때는 자,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안 돼요. 왜냐면 5살까지 딱 큰 털에도 10개가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를 풀 때는 이걸 갖다가 3가지로 나눠 생각해요. 물론 문제에서도 3가지로 물어보고 첫 번째, 이렇게 나이가 어린 0세에서 14세까지를 우리가 유소년층이라고 불러요. 어린애들. 그래서 저희를 유소년층이라고 하더라. 자, 그 다음 이 중간층은 아까 말했던 청장년층이에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정년 퇴임을 하기 전까지 이걸 청장년층이라고 불러요. 장년. 풀을 정자, 길 장자. 장년이지. 마음은 신년이시겠지만. 자, 그 다음 65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걸 노년층, 노인들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3가지 계층으로 나눈다는 거. 자, 굳이 이렇게 이게 3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자, 노년층하고 유소년층을 봤더니 얘네들은 돈을 안 벌어요. 뭐 이유가 못 버는 것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너무 어려서 돈을 못 벌고 취직 못 하잖아. 여기는 이제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돈을 안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라 그러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 자, 그래서 노년층과 유소년층을 합쳐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러요. 비경제활동 인구. 자, 위에 비해서 청장년층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죠. 자, 물론 백수 포함이야. 나이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기억해주세요. 비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 자, 좀 이따 인구 배양비 할 때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구 구조 가운데 인구 피라미드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1학년도 배웠고 중학교도 나온 거니까. 자, 인구 피라미드는 우리 프린트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5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걸 기준에 따라서 나눌 건데, 자, 처음 3개하고 뒤에 2개하고 선을 그어서 나누세요. 2가지가 나누는 구분 방법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봤더니 첫 번째, 인구가 자연적 증감에 따라서 인구 구조가 달라지죠. 자연적 증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가 앞에 3개예요. 피라미드형, 종형, 방수형. 자, 그에 비해서 자, 자연적 증감이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 증감이라는 말도 나오겠죠.
사회적 증감에 따라서 인구 피라미드가 달라지는데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유형이 표주박형 별령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구별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자연적인 증감은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를 말할 때 쓴다 그랬었죠. 기억나요? 그다음 국가 중에서도 얘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서로 인구 구조나 피라미드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선진국이냐 저개발 국가냐. 자,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기 전 저개발 국가를 봤더니 인구 성장 구역 1단계를 생각하면 돼요. 출산율 높고 사망률 높은 단계. 자, 그럴 때는 당연히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위로 갈수록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낳고 많이 죽는다. 당연히 전형적인 피라미드 유형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단계 인구 성장 구역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고 여기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사망률도 높더라. 다산다사형이 될 거예요. 자, 어디에 해당하냐면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아프리카에 있는 못 사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이런 식의 인구 피라미드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날 말고 과거 1960년대에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인구 피라미드가 달라져요. 출생률 낮아지죠. 사망률 높아지죠. 그러면 밑에는 좁아지고 위에는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출생률은 줄어들었고 사망률은 낮아지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종을 닮았다고 해서 종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종형은 마지막 4단계에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모형이고, 그다음 얘는 당연히 적게 낳고 적게 죽더라. 토사토사하게 되겠죠.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유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적 증감에 따라서는 피라미드 유형이 사실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선진국 가운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데 얘를 적게 낳다 못해 정말